전자레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재택근무를 하는 날인데 이번 주에 원래 올리려던 롱폼 영상이 있었는데 그 업로드 일정이 조금 틀어지는 바람에 이번 주에 올릴 영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좀 간단하고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주제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호주에서 살 때 있으면 좋을 아이템들이랑 이것저것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절주절 토크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계속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머리를 말리고 올게요. 씻고 옷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또 호주에서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집에 가지고 있으면 좋을 아이템들을까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찍는 컨텐츠여가지고 사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최대한 도움은 되는데 살짝 어설플 수 있다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물건은 제가 매일같이 쓰는 이 브리타 정수기입니다. 저는 브리타를 이걸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막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닌데 호주가 되게 원래는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해서 원래는 수돗물도 마셔도 된다고 해요. 제가 최근까지 찾아본 기록으로는 아직까지도 호주는 물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던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이 깨끗하더라도 이 배관이 깨끗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고 이걸 안에까지 청소를 안 할 텐데 그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더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는 물을 사 마셨어요. 물을 사서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 사서 끌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너무 무거우니까 막 한두 병씩 살 수 없으니까 팩으로 사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면은 그 페트병이 어마무시하게 쓰레기가 나옵니다. 근데 호주에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페트 같은 거 깨끗하게 먹으면은 다시 리턴했을 때 한 페트당 10센트를 주는 리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긴 한데 또 그걸 모아놨다가 기계를 찾아서 간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넣는 것도 귀찮을 뿐더러 요즘에는 묶음으로 이렇게 내면은 하나하나 넣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건 그 쓰레기를 집에 계속 보관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물을 사 마시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그럼 물을 끓여 먹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 끓일 때 쓰는 큰 보리차 팩이 있어요. 그게 여기도 있더라고요. 한인마트 가니까. 그래서 그 보리차 팩을 사다가 매일매일 이제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물을 끓여서 물병에 부어서 또 냉장고에 넣는 수고로움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죠. 너무 귀찮고. 이 전집에 살았을 때 저희가 쉐어생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제 룸메이트가 이 브리타를 쓰는 거예요. 이 브리타도 꽤 귀찮긴 귀찮은데 물을 끓여 먹는 것보다는 안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돗물을 탭워터라고 하는데 이 탭워터만의 그 이상한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맛을 되게 싫어해서 탭워터를 못 마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맛도 안 나고 잘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브리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3.5리터짜리 브리타 정수기인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이것보다 큰 아예 진짜 정수기처럼 내려 먹을 수 있는 그런 10리터 정도인가 사이즈도 있던데 한번 넘어가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필터가 들어가거든요. 이 필터는 저희는 코스트코에서 세일할 때마다 쟁입니다. 사실 좀 귀찮아요. 매일매일 물 따라줘야 되고 3.5리터 금방 먹거든요. 요리할 때도 쓰고 이러면. 그리고 또 찬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병에 담아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둬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물을 사 마시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고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꼭 추천드려요. 뭐 사실 진짜 정수기를 쓸 수도 있지만 그 정수기도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그런 정수기에 관해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필터를 청소할 때마다 이제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하는데 한국이랑 똑같이 근데 그게 한 번 출장을 오실 때마다 돈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간대요. 금액적으로도 이게 괜찮다. 나의 품을 들여서 돈을 아끼자의 결과입니다. 10리터짜리 저 그거 살까 진짜 고민 중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이 저쪽에 있어서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이 이곳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맨날 보실 커피 머신이고 또 하나는 커피 포트입니다. 쓰던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카메라를 바꿔봤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어디다 놔야 잘 보일까요?
커피 머신은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열에 7 정도는 커피 머신은 각자 집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은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커피를 사 마셔도 부담이 없는 수준의 가격들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맥도날드 커피 정도? 한국은 보통 집 밖에 나가면 1,000원짜리 커피를 파는 매장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고 커피 한 번 사 먹으려고 하면은 요새는 롱블랙이 한국으로 말하면 아메리카노인데 따뜻한 롱블랙이 한 잔에 4불 50에서 5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스 롱블랙,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5불 50에서 6불 막 이렇게 훨씬 넘어가는 그런 커피집들도 너무 많아서 만약에 하루에 커피가 5불이라고 한다면 5불씩 출근하는 5일만 마셔도 5, 25, 25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불이면 사 마실 수 있는 커피지만 여기는 5배를 주고 커피를 사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다 이런 커피 머신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저런 버튼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 막 지 혼자 막 청소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롱블랙이면 뭐 롱블랙 아니면 에스프레소면 뭐 에스프레소 원샷, 투샷 이를 띵 누르면 그냥 텀블러만 갖다 놔도 그날의 커피가 알아서 오토로 나오는 거죠. 오토매틱으로. 커피를 매일 아침마다 출근할 때 뽑아가는데 시간을 너무 아껴주니까 아주 잘 산 템. 그래서 아주 추천하고 싶은 템입니다. 이거는 이왕 커피 머신을 드릴 바에야 집에서 뭐 엄청난 고급지게 커피 존을 만들 게 아니면 어쨌든 간에 시간 아껴주고 평타는 치는 그런 머신이면 좋잖아요. 그때는 얘가 짱이다. 저희는 이거 한 600 얼마쯤에 샀는데 이게 벌써 산 지가 한 5, 6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은 한 400불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롱블랙에만 특화된 커피 머신인데 이 다음 모델 한 1000불짜리로 가면은 라떼부터 카푸치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그 1000불짜리 머신을 산다고 해도 저희는 집에 두 사람이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나가서 사 마시면은 하루에 커피값이 5불이라고 한다면 둘이면은 하루에 10불이잖아요. 10불짜리를 100일만 마셔도 1000불 맛 업체의 값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사? 그래서 이거는 아침마다 커피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커피포트. 웬 커피포트를 소개를 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좋은 브랜드라서 소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커피포트 그 자체 이 가전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커피포트를 쓴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정수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 호주에서는 정수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 커피포트기는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도 따뜻한 물 마시고 싶을 때 있거든요. 겨울에 추운데 집에 난방이 안 되니까 영국 마냥 그냥 핫티를 계속 마십니다. 뜨거운 차를. 그래서 몸을 좀 달구거든요. 저 겨울엔 진짜 필수템인데 여기도 사실 그런 뜨거운 물 나오는 정수기가 팔긴 팔거든요. 저런 브리타 형식으로 해가지고 필립스인가 어디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필터를 계속 갈아주는 거긴 한데 이제 뜨거운 물을 바로바로 뽑을 수 있는. 근데 대신 물을 제가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400불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럴 바에야 거기다 물 채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뽑나 여기서 물을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끓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뜨거운 물 되는 정수기를 안 사고 계속 이 포트기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이 포트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 포트기는 막 엄청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으니까 실용적인 것만 되니까 만약에 집들이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다. 근데 그 집에 커피 포트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쯤 선물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디자인만 보고 샀어요. 아마존에서. 러셀 홉스라는 건데 이 스틸로 된 걸 사고 싶어서 50불인가 주고 샀습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십시오. 뭘 추천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에 있는 거 몇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방 꼴이 너무 지저분해서 방에서 찍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온수매트입니다.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호주가 여름 나라인데 무슨 전기장판까지 필요하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문을 닫고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호주 사는 분의 인스타 스토리를 봤는데 그분이 K마트에서 전기장판을 사려고 했는데 다 아웃 오브 스토어, 그러니까 품절이 나가지고 전기장판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전기장판이 품절이 날 정도로 호주가 춥습니다. 오늘 아침의 온도는 심지어 4도였어요, 새벽에. 그만큼 추운데 저도 그걸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오고 이제 다음 집을 들어가는데 그 집에는 전기장판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겨울인데. 근데 그 집에 이사를 갔을 때가 한겨울이었으니까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우스였는데 되게 추운 집이었거든요. 원래 본 집이 있는데 그 집 뒤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되게 얇은 벽으로 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단열이 안 돼서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우니까 이대로 살 수는 없어서 K마트에 가서 전기장판을 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 그 K마트에 전기장판이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사려고 찾아봤는데 그땐 심지어 아마존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시기였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오는 게 제일 빠른 그런 시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온라인에 찾아봤는데 온라인에 다 아웃 오브 스톡인 거예요. 품절. 완전 품절 대란. 그래서 너무 추운데 버텨볼까 하고 막 패딩 입고 자고 막 이랬는데 이제 결국엔 못 사서 그 겨울에는 남의 전기장판을 빌려서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오실 분들이라면 완전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전기장판을 튼 지 지금 약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5월 초 정도부터는 미리 그런 난방 용품들을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온수 매트라든지 뭐든. 그 다음에 방에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습기. 호주 겨울이 왜 이렇게 건조하죠, 저는? 제 영상 어떤 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있는데 제가 호주 겨울이 되게 건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건조하지 않대요. 호주는 여름이 더 건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건조해서 저는 요즘 밤마다 가습기를 켜고 잡니다. 가습기를 켜고 무지에서 산 향을 좀 떨어뜨리고 자면 너무 기분도 좋고 습도도 좋고 그것도 아마존에서 한 30불인가 주고 산 가습기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링크에 같이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겨울에 좋을 꿀팁. 건조하고 춥다고 하니까 생각난 꿀팁인데 호주 집이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되게 추워요. 근데 저희 집은 그나마 카펫이어가지고 그렇게 엄청 추운 편에 속하진 않는데 요즘에는 한국 분들은 마룻바닥을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바닥에 난방이 안 되는데 마룻바닥이니까 콘크리트 바로 위에 마룻바닥에 그냥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완전 얼음골이에요. 겨울에 다른 집에 가보면. 그래서 집이 되게 춥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준 꿀팁이 보통 호주는 한국도 그렇지만 주방이랑 거실이 다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한 솥을 받아서 끓여요. 히터를 틀 수도 있지만 히터 틀면 너무 갑자기 확 건조해져서 피부에도 안 좋고 기관지에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큰 솥에 물을 바글바글 끓이면 집에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후끈후끈해집니다. 꿀팁. 저도 요즘 종종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춥다는 집한테 이 방법을 소개시켜줬는데 완전 효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추우시면 그런 방법도 한번 이용해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으면 좋을 템을 소개시켜드리자면 바로 이 라디에이터입니다. 이 정식 명칭이 라디에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일 히터래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저는 집에서 건조해가지고 히터를 잘 안 켜는 편인데 그 다음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평소에 추우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일할 때는 이불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추우면 또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얘를 두고 씁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가 용이하고 저희 스터디 룸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한 정도여서 얘를 쓰고 있고 그 히터보다는 좀 덜 건조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 코스트코에서 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존에 링크가 있는지 찾아보고 같이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추천드릴 물건들이 되게 많네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좀 냄새날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이 실내화입니다. 어그 실내화. 호주는 이 어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어그가 유명한데 사실 어그를 신을 만큼의 야외 날씨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어그가 유명한지 이해를 못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작년에 어그 웨어하우스가 열려서 거기를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그냥 이 신발이 예뻐서 사왔는데 밖에 신고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에 되게 집이 추웠어요. 발이 시리고. 한번 신어볼까 하고 신었는데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신었던 겨울용 실내화랑은 차원이 달라. 이래서 호주가 어그를 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는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들 집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그 어그 부츠 있죠. 진짜 그 부츠를 신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발이 시리시다면 겨울용 실내화를 두꺼운 걸 사는 것보다는 이런 어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양털이 괜히 양털이 아니에요. 저는 어그 웨어하우스 가서 사서 이게 한 20불이었나 30불이었나 막 그런 느낌이에요. 겨울용 실내화는 그런 K마트나 그런 데서 파는 거는 한 해 신으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덜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많이 눌려가지고. 근데 이건 작년에 신고 올해 신었는데도 계속 똑같은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니까 K마트나 그런 데게 조금 더 싸긴 하겠지만은 오래 신으실 거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거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주말 전까지 다 편집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품 몇 가지를 홈템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되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되게 주절주절 많아졌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착착착 걸어둘 테니 참고하여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산 물건들이 엄청 좋아서 링크를 건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써봤는데 문제 없었다 가격 대비 그런 물건들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주제는 호주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딥하게 할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한국과 호주의 다른 문화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호주에 산 지 이제 한 8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호주에 엄청난 감정을 가지고 호주가 너무 좋아서 살고 있는 축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살아도 호주에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중립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호주에 이런 분들이 오면은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점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그럼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아침형 인간은 죽어도 싫은 분들. 왜냐면 호주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는 엄청나게 아침형 인간의 나라예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스타에 뜨는 것만 보더라도 아침 5시, 6시만 돼도 본다이 비치에 러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카페들도 보통 대여섯 시에 열고 또 현장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5시에서 6시 사이에 다 출근을 하십니다. 저 현장 출근할 때 새벽에 보면은 저희가 보통 새벽 6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도 길이 막혀요. 그 정도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 여행 오셨다가 가장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카페가 3시면 닫는다는 거. 로컬 카페들은 보통 3시면 닫고요. 한인타운 쪽 카페들은 11시까지 늦게 하는 카페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 빨리 닫습니다. 쇼핑센터 이런 것들도 다 5시면 닫거든요. 이게 평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말에도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들에게는 하루가 엄청나게 짧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빨리빨리의 민족에게는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이 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속이 터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호주에 와서 처음 들었던 말인데 워킹데이라는 말이에요. 워킹데이나 비즈니스데이.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평일 일하는 근무 시간인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워킹데이 또는 비즈니스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택배를 시킬 때만 해도 비즈니스데이로 3일이 걸린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되게 일 처리가 빠릿빠릿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정확하고 확실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좀 더 속이 많이 터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한국은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기사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기사님이 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라는 타임프레임이 1시간 이내로는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비스 기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전엔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시간을 주는 거야. 그건 나랑 시간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스테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받을 수 없을까 하면은 그거는 기사들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어. 그냥 그 사이에 갈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2인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화가 많이 날 수 있는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벌레나 새 같은 동물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호주의 바퀴벌레는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보셔도 엄청나게 다양한 리소스들이 영상 소스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살면서 본 바퀴벌레 중에 호주만큼 큰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호주의 벌레들이 바퀴벌레만 큰
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다 큰 느낌이에요. 너무 이 나라가 자연 친화적이야. 아파트는 좀 덜하긴 한데 만약에 하우스에 거주를 할 예정이시다 한다면은 기겁할 일들이 좀 많으시고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 새들과 항상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 오시거나 호주에 처음 오신다면은 해변 근처에 가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어보는 게 로망일 수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로망이 있었죠. 근데 딱 앉자마자 갈매기 떼들이 엄청나게 습격을 하고 꽃가투라고 호주 앵무새로 불리는 새들도 엄청 많이 오고 제 칩스를 감자튀김을 막 뺏어 먹고 막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비둘기들도 엄청 많이 오고. 근데 그런 새들을 싫어하신다면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외에서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실내 테이블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호주 오시기 전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쉽지 않죠. 해외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 얘기하자면 끝도 없죠. 뭐 배송 시스템이 엄청 느린 것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없고 한국만큼 재밌는 것도 없고 옷도 다 비싸고 공산품 다 비싸고 생각보다 너무 놀 게 없다는 것도 있고 한데 그에 비해서 뭐 자연 친화적인 것도 있고 시급이 높다라든지 또 다른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굳이 호주에 단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단점이 고려되는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찰 수 있게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이런 정보성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반응이 좋다면 또 다음에 깜짝으로 이런 주제를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설프지만 오늘 저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